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아마 강의 도중에 잘지도 몰라요. 네. 강사들은 강의 도중에도 자요. 네? 한 5년 차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5년 차부터 강의 도중에 약간 실수하면 저 양반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맨날 먹다가 안 먹던 술을 어제 안 먹었더니 지난 시간에 한 걸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각종 토지 이동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을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그림을 머릿속에 떠오르신 다음에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원칙은 어떻게 부여했죠?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했습니까? 본번을 부여했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할을 하셨죠. 분할은 원칙은 뭡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했습니까? 부번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했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은 뭐죠?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했습니다. 다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공부했었는데 했죠? 네, 여기만 아마 했을 거예요. 다른 하거나 안 했는데. 네,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중에서 첫 번째 뭘 선택했습니까? 본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본번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 제외했고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을 제외했습니다. 얼핏 기억나는 듯 합니까? 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얼핏 나는 듯 하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고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어느 경우에도 사용합니까? 도축, 지행, 확정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축적 변경 시행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을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했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잡종지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28개 그 다만이라는 문구부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아직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 대통령령에 있는 그 다만이라는 문구가 요즘 집중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다만이라는 문구부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했죠. 4개의 지적 공부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자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차, 주차장, 장, 공장, 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였습니다.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했죠. 도면상의 경계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때 원칙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경계가 결정될 수 없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4가지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경계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그 4가지는 아주 공익이 더 중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경계가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면적은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지표상의 면적 또는 경사 면적이 아니라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우리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도면 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좌표값이 있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때는 도면 갖고 측정하지 않습니다. 좌표값이 훨씬 정밀하기 때문에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 면적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줘요. 이를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져야 되는 것이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값이 등록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59쪽에 5번 면적의 결정 방법,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까? 원래 오늘은 공간정보법 끝내려고 했는데 힘들겠네요. 네. 그러면 면적의 결정 방법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척은 총 7가지입니다.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척은 총 7가지예요. 먼저 500분의 1 축척이 있고, 그 다음에 600분의 1 축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7가지의 축척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공간정보법의 측량은 정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통치권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따라서 이것보다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더 정밀한 축척이 있다고 해서 그 축척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축척은 요 7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2가지는 뭘까요? 대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2가지는 5가지는 소축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면이 있을 때 대축척의 도면과 소축척의 도면을 비교해보면 경계와 좌표가 경계가 어느 것이 더 정밀하겠습니까? 대축척이 훨씬 정밀합니다. 맞습니까? 대축척이 훨씬 정밀하니까 경계도 훨씬 정밀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경계가 정밀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경계가 정밀하기 때문에 이쪽은 면적이 상세하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면적이 덜 상세하게 구해질 겁니다. 그럼 면적을 상세하게 구한다는 얘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라는 뜻이에요. 이쪽은 이쪽보다는 덜 상세하게 등록해야 되니까 1의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쪽은 1의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하는데, 그러면 이 수집된 면적을 어떠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느냐면 2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요거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면적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2345.27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여기 2000이죠. 여기는 1000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100의 자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는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수점이 될 테고
요 2는 소수점 첫째 자리, 7은 소수점 둘째 자리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제곱미터 이하 두 자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점 첫째 자리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같은 뜻이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와 제곱미터 이하 두 번째 자리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하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수집해서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1의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하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의 자리죠. 여기까지 수집해서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더 정밀하겠습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수집하는 게 훨씬 정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치가 나왔을 때 수치가 나오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소수점 하나, 둘.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10의 자리, 여기가 1의 자리, 여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 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제곱미터, 즉 1제곱미터 이하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수집해서 등록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부릅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에 있는 자릿수, 끝자리수라고 부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니까 요 맨 끝에 있는 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맨 끝에 있는 수, 끝수라고 부릅니다. 이 끝에 있는 수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까지 수집해서 등록하니까 맨 끝에 있는 수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를 끝수 처리라고 부릅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치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는 10의 자리, 물론 이 앞에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제곱미터 이하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1의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1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까지 수집해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에 있는 자릿수, 끝자리 이렇게 부릅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 이렇게 불러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가장 끝에 있는 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가장 끝에 있는 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 끝에 있는 수들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끝수를 처리해야 돼요. 여기서는 끝수가 하나죠. 여기는 끝수가 두 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출제될 때마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4, 4, 5, 2. 여기서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4개 버릴 사자. 그 다음에 5, 2. 이 5는 5이라는 뜻이고 요 2은 앞자리로 편입시킨다는 뜻이에요. 앞자리로 편입시킨다. 즉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4, 4, 5, 2이 의미하는 바는 다 아실 거예요. 1, 2, 3, 4는 버리고 5, 6, 7, 8, 9는 앞자리로 올리는 거. 이를 4, 4, 5, 2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4, 4, 5, 2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5, 4, 5, 2을 써요. 사자는 버릴 숫자입니다. 그러면 5, 4, 5, 2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5, 4, 5, 2이에요.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5, 4, 5, 2라고 부릅니다. 즉 끝수 처리의 기준이 뭐란 뜻입니까? 끝수 처리의 기준이 뭐란 뜻이에요? 이게 5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끝수 처리의 기준이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수 처리의 기준은 5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여기 끝수 처리의 기준은 5가 돼요. 그래서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립니다. 무조건.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립니다. 그런데 5일 때 문제가 되는데요. 5일 때
이 5일 때는 버리는 경우도 있고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은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이 5를 올려서 짝수화 시킵니다.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화 시켜요. 그리고 여기 0이나 짝수가 나오면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시킵니다. 홀수가 나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홀수를 한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기는 기이할 기자입니다. 기이한 수가 홀수라서 홀수가 나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짝수는 우수라고 부르는데요. 완전 우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수, 짝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홀수일 때는 5를 올려서 짝수화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나 짝수일 때 5를 올려버리면 홀수가 되죠. 홀수가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짝수일 때, 0이나 짝수일 때는 이 5를 버려버립니다. 이를 542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237.27이 나왔습니다. 237.27. 구하고는 끝자리 숫자는 뭡니까? 2죠.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5.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립니다. 5보다 크죠?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올립니다. 따라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어떻게 등록되겠습니까? 237.3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게 5452이에요. 그러면 237.23이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고요.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예요. 5.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릴 겁니다. 이건 작죠. 따라서 버립니다. 그러면 토대와 임대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237.2로 등록하는 겁니다. 237.25가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예요.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립니다.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여기 이미 짝수죠. 5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따라서 237.2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237.35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끝수 처리의 기준은 5,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리고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홀수가 나왔죠? 따라서 5를 올려서 짝수화 시킵니다. 그러면 등록이 될 때는 237.4로 등록합니다. 이걸 5452이라고 불러요. 네. 대부분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대충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밑에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예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왔죠. 두 개가 나왔죠. 이때는 5, 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설이에요. 5, 0을 기준으로 하는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3개가 나오면 5, 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점 밑에 끝에는, 끝에 자리는 0을 표현하지 않죠. 네. 그래서 5, 0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5, 0을 기준으로 할 때 5, 0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리고 5, 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리고 5, 0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이 5, 0을 올려서 짝수화시키고 그 다음에 0이나 짝수일 때는 이 5, 0을 버려서 짝수를 유지합니다. 이를 5452이라고 불러요. 예를 든다면 231.51이 나왔습니다. 231.51. 그러면 이 아래쪽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수집해서 등록합니까? 1의 자리. 그렇죠. 여기까지 수집해서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5, 0. 이는 5,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아니면 5, 0입니까? 5, 0보다 크죠? 따라서 이 5, 0, 5, 0보다 큰 수니까 올립니다. 따라서 231.2로 등록을 합니다. 여기다가 등록할 겁니다. 그러면 231.4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가 될 테고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형이에요. 5형보다 작죠.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231로 등록을 합니다. 231.7이 나왔습니다. 이 7은 70이나 마찬가지죠. 5형보다 큰 수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등록합니까? 232로 등록합니다. 231.1점 뭐라고 할까요?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형보다 작은 수죠. 30이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로 등록합니까? 231로 등록합니다. 231.50이 나왔습니다. 끝에 있는 0은 표현을 안 해요. 그러면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가 될 테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 5형이죠. 5형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릴 겁니다. 5형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할 겁니다. 홀수죠. 그럼 얼마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232로 등록을 할 겁니다. 232.5가 나왔습니다. 이는 5형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5형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릴 테고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릴 텐데 5형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와 0이나 짝수일 때는 버려서 짝수이지. 얼마 등록합니까? 232로 등록합니다. 이를 5452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거의 매해 한 문제씩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면적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0.001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수집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 됩니까? 0.0제곱미터 이렇게. 0.0제곱미터는 0제곱미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해야 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가 0이니까. 네? 면적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은 0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 수치가 있고 세로 수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보단 큰 수로 등록해야 되죠. 근데 소수점 첫째 자리는 무조건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0이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는 무조건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 가장 작은 수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0.1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0.01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그런데 1의 자리까지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1의 자리는 여기인데 그렇다면 0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되느냐? 면적은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로 수치가 있고 세로 수치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1의 자리까지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등록할 수밖에 없냐? 1제곱미터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최소 면적이라도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최소 면적. 이를 5452이라고 불러요. 5452.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4452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계산하실 수 있는 것처럼 5452도 충분히 익숙해지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59쪽에 면적의 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5452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452.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61쪽을 보십니다. 61쪽 지적 공부를 보십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조사와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의 표시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소, 지, 시, 면, 경, 좌표가 될 겁니다. 소는 소재지를 얘기하고 지는 토지의 번호, 지번을 얘기하고 지는 토지의 목적, 지목을 얘기하고 면은 넓이를 얘기할 테고 경은 경계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좌표는 경계점을 좌표로 표현한 수치를 얘기할 겁니다. 요 세 가지는 어떻게 수집한다고 했습니까? 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정확하게는 요 두 가지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는 거예요.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값이 구해지면 요 경계를 가지고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고,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이 수집되면 요 좌표값을 가지고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량도 면적도 경계와 좌표값이 있어야지만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적도 결국은 측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보통 면적을 측량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면적을 측정한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정보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을 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측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에 관한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지적소관청은 등록을 할 테고,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질 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지적공부는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고요. 이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는 그 내용이 문자로 구성된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도면 형태, 가시적 지적공부 먼저 여기 나눠야 되겠죠. 네. 먼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데, 먼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적공부, 이걸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가시적 지적공부라는 게 있는데,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를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부르는데, 이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공부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한 지적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컴퓨터 파일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기록하고 저장한 지적공부, 이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적공부라는 뜻인데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모니터에 화면을 띄워야지만 눈으로 볼 수 있죠. 화면을 띄우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라는 용어는요,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 법조문에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법조문에 있는 용어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법조문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이게 정확한 법조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대장 형태. 이 대장 형태는 문자로 구성된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도면 형태. 이 도자는 그림 도자고 면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얘기하고, 세 번째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좌표 형태로 등록한 장부가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이때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의미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문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장부예요. 따라서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장 갖고는. 그래서 토지의 모양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 경계 형태로 표시된 장부가 하나 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얘기합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있는데, 이를 임야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면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건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한 세트로. 그러면 어떠한 토지는 이쪽에 등록하고 어떠한 토지는 이쪽에 등록하느냐면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 그 토지들은 여기다가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지역도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떨어지는 토지들, 땅값이 싼 토지들, 그 토지들은 여기다가 등록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여기에 등록해놓은 토지들은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데 18개고 여기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등록되는 지목들. 철제, 천구, 유수, 그 다음에 묘목, 도임.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은 이쪽에 등록하고 나머지 18개는 이쪽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는 반드시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를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를 수집한 장부가 2가지가 추가됐는데 첫 번째는 공유지 연명부, 두 번째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입니다. 대지권 등록부. 이 2개의 장부는 모든 토지에 존재하는 장부가 아니에요.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에 불과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장부는 아닙니다. 항상 존재하는 장부는 이 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인데요. 도면 위에 이건 도면입니다. 지적도나 임야도가 될 거예요. 도면 위에 이러한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 위에.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경계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부분.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라고 해서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이 경계점은 문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죠. 따라서 이 경계점은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예요.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X축을 설치하고 이쪽에 Y축을 설치해 버리면 여기는 원점 0,0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원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점들은 전부 다 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X좌표와 Y좌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 경계점 그림 형태의 정보인데 X축 설치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쪽이 X축이지만 우리 지적에서는 이쪽이 X축 맞습니다. X축 설치하고 Y축을 설치해 버리면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치는 문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문자로 표현되는 정보예요. 그렇다면 그림으로 표현되는 정보가, 즉 도면의 등록 내용인 그림으로 표현되는 정보가 좌표값으로 전환됐죠. 맞습니까? 이 좌표값은 수치를 의미하고 수치는 문자의 일종입니다. 문자는 어디에 등록되는 정보입니까? 대장에 등록되는 정보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란 뜻인데 이는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를 대장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2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의 성격과 대장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적 구문은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대장 형태. 대장은 요 대자가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청와대. 푸른 지붕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만든 문자 형태로 구성된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국가기관이 만든 문자 형태의 장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특수한 장부라고 했죠. 네, 요 두 가지를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대응하는 도면은 있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도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정보 총 몇 개입니까? 7개죠. 7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자체로 출제합니다. 이 자체로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대장 형태의 장부 7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한 권으로 만들게 되면 부피가 너무 두터워집니다. 따라서 이 종이 형태의 장부는 별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7가지의 지적 공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고 컴퓨터 파일 형태는 용량이 대단히 커요. 따라서 이것을 스캔 작업해서 이걸 만든 건데요. 이거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봅니다. 7개 하나. 총 몇 개입니까? 8개의 지적 공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자체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등록 사항들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등록 사항들. 이게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공유지역 명부에 등록되는 정보는 뭐가 있는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정보는 뭐가 있는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등록하는지, 이게 2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그거를 외우실 건데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두순한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암기 되시겠죠. 이 지적 공부는 바로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지적 공부라는 걸 여기다가 표기해야 됩니다. 이 지적 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걸 표기해야 돼요. 따라서 모든 지적 공부에 이 토지와 지번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걸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돼요. 즉 소재와 지번은 명찰 역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총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암기하고 계십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어떻게 등록했죠? 부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부호는 24개는 두문자를 따서 만들었고 4개는 차문자를 따서 만들었죠. 차문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한지,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된 지적 공부 저기 있죠. 뭡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직선이죠. 직선은 그림 형태의 정보예요. 따라서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할 겁니다. 어디겠습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을 할 겁니다. 좌표는 어디에 등록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소재와 지번은 명찰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천원. 면적은 2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경계는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좌표는 X좌표, Y좌표 2개 다 나와야 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또한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까? 좌표 형태의 정보입니까? 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림 형태의 정보는 아니죠. 좌표 형태의 정보도 아니죠. X좌표, Y좌표도 아니죠. 그러면 문자 형태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할 겁니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자 변경 일과 변경 원인 이거 소유자에 관한 정보 맞습니까? 소유자가 변경된 날짜와 변경이 이루어진 원인, 뭐 상속이냐, 매매냐, 증여냐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 맞습니까? 따라서 어디에 등록하겠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데요.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일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축지법. 여기서 축은 축척을 얘기하고 지는 지번이 아니에요.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번이 아니고 지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축척은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공유지번 그리고 대지권 비율. 이거는 사실은 따로 안 외우셔도 민법과 등기법의 지식이 좀 더 심화됨에 따라서 저절로 아시는 부분이긴 해요. 이거는 이 공유지분은 공유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어디에 등록될까요?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대지권이라는 거 혹시 민법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대지권은 어떠한 권리가 있을까요?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이게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한다면 구분 소유자들이 같이 갖고 있죠. 따라서 지분 형태인데 소유권의 지분 형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유지분이라고 불러요. 소유권의 지분 형태가 공유지분이에요. 공유지분은 소유권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권리는 공유라는 표현을 못 써요. 공동 소유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게 공유지분 형태예요. 그렇다면 이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민법과 등기법 지식이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대지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어디에 등록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이 정도 암기하시면 거의 95%는 득점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안 외우셔도.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한번 다시 외워보죠. 소재와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걸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총 4개였습니다. 지겹도록 외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장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2개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애만입니다. 애만. 그 다음에 경계는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할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좌표는 좌표 형태의 정보니까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만 등록한다고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할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서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정보가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이에요. 이게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축지법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개입니다.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이 소유권 형태일 때는 공유지분 형태로 존재해요. 따라서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하고요. 대지권 비율은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할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거의 틀린 염려는 없습니다. 나중에 지금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결국 문제 풀이할 땐 다 외우고 말 거예요. 안 틀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61쪽을 보십니다. 61쪽. 61쪽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의의 지적 공부의 종류 8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토대, 임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보. 이렇게 8개의 지적 공보 있다는 거 암기되셔야 되고요. 이제 각종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보실 겁니다. 62쪽을 보시면 1번부터 63쪽, 64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64쪽에 10번 보십니다. 10번. 64쪽에 10번, 11번, 12번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앞에 이렇게 묶으십니다. 묶으세요. 64쪽에 10번, 11번, 12번이 나와 있죠. 요거 앞으로 묶습니다. 거기 10번을 보시면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이라는 표현인데 토지 등급과 관련된 정보인데요. 이 등급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죠. 개별 세금과 관련된 개별 공시지가라는 정보가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그림 형태의 정보도 아니고 또한 좌표 형태의 정보도 아니죠. 맞습니까? 따라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정보예요.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될 수밖에 없는 정보입니다. 12번을 보시면 토지이동 등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이동 제도는 지적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보, 완전한 형태의 정보인 토대와 임대에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2번은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요. 저절로 암기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거치시면.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십니다. 앞으로 가셔갖고 6번을 보십니다. 6번. 보셨습니까? 보셨죠? 거기 고유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번호.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는 것처럼 토지에도 고유번호가 존재합니다.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첫 번째, 고유번호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몇 개가 나온다는 뜻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드네요. 쉬었다가. 이 10개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코드번호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하나, 여기는 이제 좀 이따 보실 거고요. 둘, 셋, 넷. 이렇게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유번호는. 이때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냐면 맨 앞에 두 자리는 시도의 코드번호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시, 강역시, 도별로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번호를 코드번호라고 얘기하는데 맨 앞에 두 자리는 특별시, 강역시, 도의 코드번호라서 이걸 갖고 뭘 알 수가 있냐면 그 토지가 어느 시, 어느 특별시, 강역시, 도에 존재하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자리는 시, 군, 구의 코드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자리는 은, 면, 동의 코드번호입니다. 원래는 읍과 면의 코드번호인데요. 그냥 약간 제가 변형을 시킨 겁니다. 책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요게 출제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암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코드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읍면동에 있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의 코드번호. 원래는 여기가 읍면의 코드번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리의 코드번호인데 그걸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암기를 편리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기 요 10자리 갖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존재하는 토지인지, 즉 소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 11번째 자리에는 숫자가 1, 2, 3 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9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9가 출제되지 않을 것 같고 1, 2, 3 중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 1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1이 들어갔다는 뜻은 그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2가 들어가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에요. 3이 들어가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은 뭐죠? 지적도. 맞습니까? 임야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은 뭡니까? 임야도. 그리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합니다. 그러면 이 좌표 등록부 갖고는 다른 정보를 공시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다른 정보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도 같이 작성 비치합니다. 또한 이 좌표 등록부 가지고는 토지의 정확한 모양, 즉 경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계도 공시해야 되니까 지적도도 같이 작성 비치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하시면 틀린 지문이에요.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 땅값이 비싼 지역에 토지만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3이 주로 출제됩니다. 3이. 그러면 여기 11번째 자리 숫자 갖고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즉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8째 자리는 지번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 앞에는 본번을 의미하고 마지막 4자리는 부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8째 자리 갖고는 지번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4번째 지번도 나타냅니다. 5번째, 이 고유번호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이런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모든 지적공부에. 하나 빼먹었네. 여기에 지목을 표기한 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6번째,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 순간적으로 졸았다는 거죠. 네, 졸고 있어요. 네.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모든 지적 공부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한 장의 지적도 임야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별로, 필지별로 이 안에는 지번과 지목을 같이 등록합니다. 필지별로. 이때 지목도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고유번호는 필지별로 존재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 한 필지 한 필지마다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되는데 문제는 19자리 숫자를 등록할 여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백이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하니까 지목도 부호로 만들어서 간략히 등록했는데 19자리 숫자를 기록할 여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는 등록이 안 될까요? 도면에는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도면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여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적공부에는 다 등록이 되지만 도면에서만큼은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거의 출제가 되는 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이제 공유지연명부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